성인 영어 학습자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는데 유튜브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 실수를 언급하는 영상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어민처럼 영작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어 교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쯤에서 분명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러면 도대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제가 직접 교재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실과 실제로 주변 지인들의 영어 교재 소비 패턴을 근거로 삼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교재의 99%는 인풋이 제한적이다. 언어 학습에서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인풋은 저희가 영어 독해나 듣기를 통해 언어를 습득하는 학습을 뜻합니다. 반면 아웃풋은 글쓰기나 말하기처럼 직접 언어를 생산하는 학습을 뜻하죠. 이때 들어가는 인풋이 부실하면 나오는 아웃풋도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영어 교재의 99%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원어민 수준의 영어 아웃풋을 내기엔 거의 불가능합니다. 목표하는 아웃풋이 원어민 성인 수준의 글쓰기라면 적어도 원어민 성인이 쓰는 글이 교재의 지문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영어 교재는 이러한 원어민 성인 수준의 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수나 우연이 아닌 영어 교재 출판사가 의도한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 교육 출판사는 성인 대상 영어 교재라 할지라도 원어민 성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영어로 구성된 책만 일부러 만든다는 거죠. 고급용 영어 교재를 만들지 않는 출판사. 출판사가 고급용 영어 교재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자본주의 때문이죠. 기업은 상품 하나를 생산했을 때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고객에게 같은 상품을 팔기 위해 전략을 세웁니다. 교육 출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교육 출판사에서는 타겟 고객을 설정할 때 가장 많은 고객이 밀집되어 있는 초중급 영어 학습자를 공략합니다. 중고급 언저리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상 원서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고 굳이 영어 교재를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때문에 더더욱 출판사에서는 중고급용 영어 교재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영어 중고급 언저리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책은 애초에 상업성이 낮다라는 이유로 서점에서도 보기 드뭅니다. 그런 책은 기획 단계에서 바로 퇴짜 맞게 되거든요. 따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중급에서 고급 영어로 넘어가려고 영어 교재를 구매하고 계신다면 사실상 쓸만한 교재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공인어학 인증 시험의 경우에는 중고급 영어 레벨로 올라가기는 하나 일반인의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를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교재는 제한적인 문장 구조와 어휘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아직 초중급자인 성인 학습자의 경우에 원서책 대신 교재만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어 학습 목적으로 기획된 교재와 비슷한 수준의 원서책을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영어 교재에 나오는 지문은 유닛별로 주어진 단어와 문법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표현들이나 내용과 길이가 모두 제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초중급 수준에 맞는 교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표현과 문법이라고 할지라도 정해진 단어나 문법 범위에서 벗어난다면 해당 문장 혹은 문단 자체가 수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교재에 수록된 지문은 많은 제약에 의해 문장 구조나 표현, 그리고 어휘가 다양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가령 출판사가 교재 원고를 맡은 작가에게 CEFR B1 수준에 맞는 지문을 부탁하면 작가는 아무리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일지라도 B1 이상의 단어 혹은 해당 교재에서 다루지 않는 문법을 사용해선 안 됩니다. 영어를 처음 배우게 되는 어린 한국인 학생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영어 단어 때문에 혼란을 겪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습자의 실력이 올라갈수록 융통성 없는 잣대에 국한시켜 목표인 원어민급 독해와 글쓰기에 도달하기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인풋 때문에 원어민처럼 융통성 있는 아웃풋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원서는 어떨까요? 원서책의 경우에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라고 할지라도 사용할 수 있는 어휘와 문법 구성에 있어 자유로운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작가가 B2 레벨의 학습자를 위한 원서 챕터북을 쓴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책 내용에 따라 C1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높은 수준의 문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학생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수준의 단어를 무조건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CEFR C1 레벨인 단어라고 할지라도 실생활에서는 원어민 초등학생들도 자주 쓰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분명히 있으며 적정선에서 다양한 어휘를 책에 포함시켰을 때 학생들의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주위에 영어 실력이 B2 이상인 지인들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시중에 판매되는 영어 교재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대개 영어 문법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다든지 원서책 읽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교재는 B1 위아래를 맴돌 뿐 그 이상 원어민 영어 실력까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급 아웃풋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원서보다 제한적인 문장 구조와 억지로 끼워 맞춘 문단을 보고 또 보게 되어 실력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성인 학습자 혹은 이미 중상급 레벨까지 도달한 영어 학습자라면 불안한 마음에 영어 교재를 애물단지처럼 쌓아놓지 마시고 하루빨리 원서 읽기의 세계로 발걸음을 돌리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앞서 언급했던 토플과 같은 공인어학 인증시험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토플 109에서 120점이 C1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토플을 공부하고 고득점을 받아서 C1 레벨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토플 공부하는 성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토플이 공인어학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에 맞춰진 문제풀이 실력만 향상될 뿐 원어민들의 실력까지 도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학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토플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의 영어 실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토플 공부해서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토픽을 보는 것과 수능 언어 영역이랑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교가 당연히 안 되겠죠. 수능 언어 영역은 애초에 시험 대상이 한국인이고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한국어 구사 능력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시험입니다. 즉, 한국어 원어민들을 평가하는 시험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의 수능인 SAT를 준비를 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만약 외국인 친구가 와서 한국어를 잘하고 싶은데 수능 공부를 해야 될까? 라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당연히 말려야 합니다. 토종 한국인도 글을 잘 쓰고 싶을 때 글쓰기에 대한 책을 찾지 수능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가상의 외국인 친구나 원어민 영어 실력을 목표로 하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 책을 살 게 아니라 원서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